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토화법은 인위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누군가 개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인체의 공규, 즉 병근을 근거로 나온 법으로 원시의학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생리와 병리 현상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시대와 관계없이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경의 치료법은 그러니까 한토화법이죠. 본래 육경의 의안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건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괴병의 현상, 괴병이 나타나는 것을 발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제 해석이에요. 체내의 병독을 한토화법은 결국은 체내의 병독을 일시일거에 빨리 쫓아내서 배출시켜서 더 이상 널리 퍼지고 뿌리 내리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일시일거에 빨리 열병이 어떤 것을 병독을 배출시키지 아니하면은 조만간에 속수대패, 속수무책이죠. 그것이 이를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괴병의 일시적 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병독이 고착되는 위험성, 이건 일시적인 해지만 이것은 상당히 이제 유구한 어떤 병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괴병의 어떠한 그 발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경 전후에 고법을 계승해서 방경과 역치, 우리의 그러니까 육경의 관점에서 세워진 그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이와 같은 행동들은 방경이며 역치의 치료법이죠. 이와 같은 예가 태양병 조문에 많이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피부, 구강, 항문 이 세 가지는 인신의 공규이며 구멍이죠. 또한 한토하의 문호다. 치료법의 문호다. 그 이유는 예전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제내경에도 약간의 단서는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서부터 여시춘천은 진나라 그 진시 황제의 그 당시에 제가 나온 여불이 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규는 거기에 정신의 호유다. 정신적이 소통하는 문이며 창이다. 회남자에는 구규는 오장의 문화다. 거의 이것은 정신적인 개념이라면 이것은 조직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난경에 오장이 불화하면 구규가 분류한다. 서로 어떤 이 오장과 구규의 연관사 똑같은 말이죠. 피부의 공규는 비록 위에 있는 7개의 구멍과 아래에 2개의 생식기죠. 2개의 구멍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체의 모든 공규 가운데 가장 큰 공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한론에 보면 망탕교통에 보면은 피부의 그 모공을 통해 가지고 병독을 배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는 속하져 있진 않지만 구규에는 실질적으로 큰 공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명대의 그 온병의 그 오우가는 온병가로서 학술의 궤적은 중경과 다소 다르지만 일찍이 뭐라면 모든 인체의 구멍은 인신의 호유다. 이건 계속 나왔던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오우가가 한 말, 이 말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는 공규로부터 들어오니 공규로부터 나가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오는 곳을 통해서 결국 그 병독을 배출시켜야 된다. 여기에 바로 이 말에
한토화법의 치료법이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뛰어난 말이고, 예,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들고 예, 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비로소 그 황한의학 앞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비로소 후연의 말을 듣고 오우가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마침내는 전현 고위들이죠. 중경의 어떤 그러한 의도를 마침내 알게 되었다. 아, 그래서 한토화법이 나온 거구나 라는 뜻이죠. 이 말은 이 부류의 말이 오우가의 이 부류의 말이 상한과 온병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고금의 의안에 통용이 되니 저는 이것은 예, 된다고 봐요. 현대의학 우리가 아무리 발달해서도 기본적으로 한토화법의 치료법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오랫동안 의혹을 품었던 것을 해소했기 때문에 이 말을 권건모경이라고 하는 거는 예,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중용에 나오는 말인가 공자의 말을 그 아내가 그 가슴에 이렇게 담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그랬죠.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적할 때 약간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 담아두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런 거는. 예.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정방, 변방, 가간방 등의 셀 수 없이 많지만 만약에 우리가 중경의 처방에 대해서 완숙함을 요구하려고 한다면 단서죠. 반드시 모름지기 또는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한토화법을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 예, 한토화법을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토화 삼방은 실로 우리 공규를 인체의 공규로 말미암아서 병근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의 그러한 가설, 억측에 이론에서 만들어 놓은 처방과는 같은 동렬로서 논할 수가 없는 거다. 후세방이 처방이 수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원리가 가설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가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한토화법의 치료법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우리는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병증, 일반적인 병증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대개의 병증에 한토화방을 한토화방을 쓴다는 말은 일찍이 들었지만 화해제를 쓴다는 것은 중경서에 없잖아요. 예. 이것은 앞으로 몇 달 뒤에 조문을 공부할 때 왜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조문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번병의 한토화방을 쓰면서 남용을 하면서 치료가 되고 되지 못하고 그 양력, 발환제로서 치료되고 미치지 못하는 그 미달된 것을 안 연후에 화해법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반포발리의 병이이며 병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반표발리리로 이렇게 거쳐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위들의 관점에서는 표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반표발리의 개념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병증과 처방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항탕을 쓰고 소시오탕을 쓰고 승기탕을 쓰고 이와 같은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건 기계학적 해석이죠. 일단은 한토화법을 쓰고 나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안 되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병증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조문의 증상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로부터 소시오탕을 상금탕 또는 사금탕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소변, 소변도 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예. 그래서는 화해제로서 상금탕으로 여기기도 하고 화해제로 여기기도 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토화방을 남용한 이후에, 왜냐하면 일체의 병증이 일단 한토화방을 썼잖아요. 일단 쓰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무수히 경험한 뒤에 그 한토화방의 양력의 적증과 부적응증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근거로서 소시오탕을 창제했겠는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토화방을 쓰고 나서 소시오탕방을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하의 적증인 바로 표와 리의 병이며, 미적자 하나로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이 반표발리라고 하는 병이다. 그러니까 표증에서부터 리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소한 증상도 한토화의 적부의 증상 아님이 없다. 제가 그래서 그 복증론 처음에 글을 쓸 때 중경이 어떠한 극증과 난해한 잡증 이와 같은 증상을 취하지 않고 사소해 보이는 증상을 취한 것은 요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증이 뭐냐면은 병이를 나타나는, 병이를 경계하는, 병성을 나타내는, 병독을 나타내는 병원의 단서며, 그 병원의 단서라는 게 결국은 한토화의 적증이냐 부적응증이냐를 통해 가지고 자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조문을 읽어봐야 돼요. 자, 그 적부의 예를 나열해 보면은 조혈의 조짐이 나타나면, 조혈이 나타나면은 발안해서는 안 된다는 그 증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한이라고 하는 증거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발열 오한이죠. 물론 오한에는 사역탕증, 소음병의 사역탕증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발열 오한의 어떤 그와 같은 초기의 증상이 나타나거든. 사하면 안 되는 증상임을 경고한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오심의 증상이 나타나거든. 발안해서도 안 되고 사해서도 안 되는 증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미 오심에는 표도 아니고 리도 아니고 반표 발리의 병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마찬가지죠. 병성이며 병독이며 병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증상에는. 이른바 병원의 단서는 실로 그 증상에 있으니 조문의 어떠한 증상도 가히 소홀히 여겨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한 한토화의 양력이 적중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러면 화해제를 써야 되잖아요. 화해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이것을 통해 가지고 청화법, 이수법, 사심법, 화해법, 온냉의 법이 이렇게 이것이 나누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처방으로 백호탕, 오룡산, 사심탕, 시호탕, 사역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처방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문을 자세히 깊이 보면은 다 이와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제가 감히 함부로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중경의 치법은 그렇기 때문에 한토화법에서 시작되어서 마침내 화해제로 확장되었다. 마침내. 그렇기 때문에 한토화산법은 치법의 대강이며 이것은 꼭 중경선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의학 전체의 치료법의 가장 큰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경 처방에 있어서 시작이다. 권유라는 말은 시작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시전에 나오는 용어고, 그런즉 삼법의 의도, 한토화법은 삼법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능히 화해법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를 능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한토화법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래서 화해법이 이수, 청화, 이수, 사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온냉 이와 같은 치료법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금의 중경서로 우리가 중경서를 이렇게 법으로 삼는, 귀감으로 삼는 것은 반드시 중경의 처방이 효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역치의의 괴병에 나타나는 것을
숨기지 않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잘난 척하기 위해서 치료된 것만 얘기해야지 자기가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기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경선은 전부 다 오한하면 오토해서 오화한 이와 같은 증상, 발암과다를 했더니 수루부지하고 심하게 하고 재하게가 나타나고, 너무 토법을 잘못 써가지고 배고픈데도 먹지도 못한 상태에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침에 먹었다 저녁 때 토하고, 옷을 입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화제를 남용해가지고 결용증이 생기고 흉만이고 혀혈하리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기술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후이들이 치법의 마땅함을 대략 얻은 것은 바로 중경의 오치와 역치의 경험 때문이며, 우리가 다행히 괴병의 해를 면할 수 있는 것 또한 고법에 남용한 그 경험 때문이니, 한토화의 공이 실로 한토화법의 공이 이거보다 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토화법을 너무 또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 쓴단 말이에요. 금원 시대가 이후에서는 한토화법을 거의 쓰지 않게 된 거예요. 문제는. 왜냐하면은 중경의 이 한토화법이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는 병증에 치료가 잘 된다는 걸 시간이 지나가면서 망각해버린 거죠. 그런데 후인이 육경의 의안에 미혹돼 가지고서 다만 괴병의 역치와 오치의 역경의 그와 같은 예만 보고 마침내 한토화법을 혐오하고, 심지어는 한토화법을 독약과 같이 여기니, 한토화의 치법을 중경서에 보면은 다 일단은 한토화법을 썼잖아요. 어떠한 이유로서 그와 같이 많이 사용하고, 후세 사람 어떠한 이유로 적게 사용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중경 당시의 사람과 후세 사람이 생리와 병리이 다른 것이냐?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원이라고 하는 건 근원원이에요. 어떠한 법, 의학의 법이 멀어졌던 것이 후세에 더욱더 멀어지면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명한 그 한태지가 그 공자 사후의 공자 제자들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각자의 그 자기네 고향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공자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학문으로 멀어지면서 끝에 가서는 더욱더 공자의 학술이 나눠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의학도 근원에서 중경 이후로부터 더욱더 시대가 흐르면서부터 학술이 갈라졌는데, 중경 일체의 병증에 중경의 치료법은 한 가지 있죠. 한토화법에서 좀 발전한 게 화해법인데, 후세 사람에선 이것이 둘로 나뉘어지고 사분돼지고 팔열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이라든가 팔강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막 음양허실로 나누기 시작한 거죠. 이러므로 해서 한토화 고법이 어두워진 것이다. 방법론이 이것이 발전이 되었지만 너무나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치료법의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설령 한토와 남용 후에 조문을 보면은 진액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여기는 전기라고 했지만은 이제 조문에는 망양이라 그런 거예요. 양기를 손상시키기도 해서 괴병이 무수히 발생이 되나, 지리들은 다만 병독이 배출되지 못할까 걱정을 하고, 망열하고 혈액이 손상되고 진액이 고갈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근심하지 않았다. 중경 이후로 다만 한토화의 그 폐만 알고 그 본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데, 금원 사가 중에 그래도 장자화만이 그 중경의 그 본의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사, 요 말 공제질사를 근거로 중경서 조문과 연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